때는 조선시대 어느 한적한 마을의 뒷골목에는 망나니 도령으로 불리는 한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현도였습니다. 그는 양반 가문의 자제로서 늘 값비싼 도포를 입고 머리에는 갓을 쓰고 다녔지만 그의 허리춤에는 책 대신 술병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현도의 부모님은 마을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고 마을 사람들 역시 그를 손가락질하며 피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현도는 아침에 눈을 뜨면 밥상보다 술상부터 찾았고 서재가 아닌 주막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한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현도는 여느 때와 같이 주막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현도 도련님, 이제 그만 술 드시고 댁으로 돌아가셔야지요. 에이, 술맛 떨어지게 무슨 소리. 아직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이리 섭섭한 소리를 하다니. 주모, 여기 술 한 병 더 가져오시오. 현도의 주정은 시작되었습니다. 주막에 있던 다른 손님들은 슬슬 자리를 피할 채비를 했습니다. 쯧쯧, 저 망나니 주정이 또 시작되었군. 어서 일어나야겠네? 자네들은 시를 아는가? 달도 밝고, 술도 밝고, 그리고 현도는 고개를 돌려 주모를 쳐다보더니 이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쯧, 주모 얼굴은 적고, 내가 비록 망나니라 소문은 났어도 정은 많다지. 얼어 죽을 정은 무슨. 말썽만 많구먼. 아니에요. 저리 보여도 저 도령, 본디 정이 많은 사내였지요. 그리고 그놈의 정 때문에 절이 망가진 것이고요. 그것은 또 무슨 소리인가? 일편단심 연모하던 여인이 다른 사내에게 가버린 후로 절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먼요. 쯧쯧. 헌데 더 정신 못 차리게 생겼어. 왜요? 무슨 일이라도. 저기 아랫마을 박찬판 댁 아씨, 혼례가 파혼되었다는 소문 못 들었는가? 아, 신랑 될 사람이 도망을 갔다고 하던데요. 그렇다네. 헌데 그 파혼한 아씨의 새 신랑감으로 누굴 부른 줄 아는가? 누구요? 설마. 바로 저 망나니, 현도 도령이라네. 허. 그 아씨 인생도 참 기구하게 됐구먼요. 한편 박찬판 댁에서는 딸 연정아 씨가 아버지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그 망나니 도령과 혼인을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럼 어찌하겠느냐? 파혼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들어오던 혼처마저 다 끊겼는데 그렇다 해도 저는 싫습니다. 너를 배신하고 도망간 그놈보다는 10배는 낫다. 현도 도령은 본디 머리도 명석하고 힘도 장사라고 하더구나. 연정은 아버지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망나니로 소문난 사내와 혼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몸종 금단이가 답답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아씨, 방 안에서 그리 왔다 갔다 하시면 정신 사납습니다. 무슨 일인지 저한테라도 말해보셔요. 금단아, 너는 그 망나니 도령을 아느냐? 알지요. 멀쩡하던 도령이 연모하던 여인을 잊지 못해 절이 망가졌다고들 하지요. 저는 오히려 그런 현도 도령이야말로 사내 중에 사내라는 생각이 드는구먼요. 금단이, 너는 큰일 날 소리를 하는구나. 혼인을 했는데도 그 여인을 못 잊고 그리 산다면 내 인생은 어찌 되는 것이냐? 웜에. 아씨, 설마 그 망나니 도령과 혼인하셔요? 아버님께서 그리 결정하셨다고 하는군. 난 왜 이리 사내복이 없는 것일까? 전 아씨가 부럽기만 하네요. 그 고운 얼굴이며 몸매며. 저라면 그 도령님과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연정은 희죽희죽 웃고 있는 금단이를 보았습니다. 참으로 그 모습이 순수해 보였습니다. 내가 속물인 것일까? 잠시 후 금단은 무언가 깊은 생각에 빠져 연정이가 불러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금단아, 무슨 생각을 그리 하느냐? 아이고. 아씨,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다. 어서 나가보거라.
그러던 어느 날 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리고 스산한 바람과 함께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망나니 도령 현도는 그날도 술에 만취되어 비틀거리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술을 조금 마셨는데도 세상이 빙빙 도는구나. 마당은 왜 이리 나한테 다가오는 것이며, 팻마루는 왜 이리 높은 것이야. 현도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가 깔려있는 이불 위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세상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잠시 후 현도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서늘한 여인의 목소리에 비몽사몽간에 부스스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소복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친 처녀 귀신이 현도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술에 취한 현도는 그것이 귀신인지 사람인지 구분도 못한 채 귀찮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네 신데 남의 잠을 깨우는 게냐? 시끄럽구나. 어서 나가거라. 다시 한번 말할 것이니 잘 듣거라. 내일 밤 절대 술을 마시지 말고 마을 어귀 느티나무 정자 아래로 가보거라. 너는 절대 부모님이 맺어주는 여인과 혼인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하면 한 해를 넘기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지극. 뭐라고 했느냐? 어허, 이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내가 참으로 운이 좋은 줄 알아라. 만약 떠나간 그 여인과 혼인을 했다면 너의 부모님이 돌아가실 운명이었다. 그게 정말이냐? 내 말을 귓등으로 들었느냐?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내일 밤 느티나무 아래 정자로 가보면 고운 한복을 입은 처녀가 있을 것이다. 그 처녀와 혼인을 하거라. 그리하면 과거에 급제할 뿐만 아니라 높은 벼슬에 올라 너희 능력을 천하에 떨칠 것이다. 그 말을 들은 현도는 그대로 뒤로 벌러덩 넘어가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도는 깨질 듯한 머리를 부여잡고 일어나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때 어젯밤 일이 떠올랐습니다. 뭐지? 꿈이었나? 꿈이라기엔 너무 생생한데. 현도는 술김에 겪은 일이라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망나니로 사는 것도 지긋지긋했습니다. 오늘 밤 느티나무 정자에 가보면 알게 되겠지. 한편 연정은 망나니 도령에게 시집갈 생각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그런데 마당을 오가는 금단이는 무엇이 그리 즐거운지 연신 희죽거렸습니다. 금단아, 무엇이 그리 좋은 것이냐? 아, 그런 일이 좀 있구먼요. 그러지 말고 나에게도 말을 해다오. 아니요. 금단은 갑자기 얼굴을 굳히더니 부엌으로 휙 들어가 버렸습니다. 연정은 답답한 마음에 바람이라도 쐬러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쓰개 치마를 두르고 한들거리는 봄바람을 맞으며 걸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숲길에 다다랐습니다. 연정은 벚꽃 향기에 취해 걷다가 경치가 좋은 큰 바위 위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나의 삶이 지금 이 순간과 같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말은 낭자의 말이 맞습니다. 삶이 오늘만 같다면 참 살아볼 만할 것 같군요. 연정은 낯선 사내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눈앞에는 생각지도 못한 훤칠한 사내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속마음, 이런 사내를 지아비로 맞을 수만 있다면 무슨 고민이 있겠는가? 옆에 잠시 앉아도 되겠습니까? 네, 앉으시지요. 낭자도 무슨 고민되는 일이 있나 봅니다. 네, 있지요. 헌데 저만 있는 것은 아닌 듯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있지요. 혹시 혼인 문제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같은 고민을 하는 것도 인연인데 서로 얘기나 해볼까요? 어차피 우린 다시 만날 사이도 아니니 말입니다. 그것도 참 좋은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 혼인하기로 한 여인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정해주신 인연이라 마음에도 없는 혼인을 하게 되었지요. 헌데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오늘 밤 느티나무 정자에 가면
제 운명의 여인이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 처녀와 혼인하지 않으면 제가 오래 살지 못한다고 하더이다. 참으로 기이한 꿈이군요. 오늘 밤 좋은 대피를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비슷합니다. 부모님께서 맺어주신 인연이라 거절할 수도 없고 참 답답할 따름입니다. 연정은 앞으로 남편이 될 사람의 흠을 낯선 이에게 말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만개한 벚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속마음, 이런 낭자라면 평생을 함께할 수 있을 텐데. 오늘 밤 만나는 여인도 이 낭자 같았으면 좋겠구나. 속마음, 이 사내는 망나니 같지도 않고 말도 잘 통하는데 이런 분이 내 서방님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무심코 고개를 돌린 현도가 미소 짓는 연정의 모습을 보고 말했습니다. 저를 보고 웃으셨습니까? 어머, 아닙니다. 오늘 하루가 참 좋아서 그럽니다. 그냥 던진 말에 그리 반응하시니 꼭 놀란 토끼 같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마주보다가 그만 웃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통하니 어떤 말이든 즐거웠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만 오누이처럼 지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사실 저녁에 정자나무에서 처음 보는 낭자에게 말을 거는 것이 영 어색할 것 같아서요. 호호,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누이가 되어 드리지요. 오라버니. 현도는 장난스럽게 웃는 연정의 모습에 넋을 잃었습니다. 두 사람은 진짜 오누이가 된 것처럼 저작거리를 거닐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지고 두 사람은 약속 장소인 느티나무 정자 아래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현도의 꿈에서처럼 쓰개 치마를 쓴 처녀가 고운 한복을 입고 정자에 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진짜 낭자가 있구나. 오라버니, 어서 가서 말을 걸어보세요. 누이가 먼저 말을 걸어주면 아니 되겠느냐. 오라버니도 참, 그리 숙기가 없어서야. 저를 만나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러고 보니 정말 그렇구나. 누이를 만난 것이 나에게는 큰 행운이구나. 연정은 자신을 만난 게 행운이라는 말에 기분이 묘해졌습니다. 그녀는 앞장서서 정자에 있는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여인의 한복이 어딘가 익숙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속마음, 나와 똑같은 옷감으로 만들었나 보구나. 헌데 옷고름 매무새까지 같다니. 참으로 풍경이 아름답지요. 뒤돌아 있던 여인은 연정을 힐끗 보더니 황급히 다시 등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네. 풍경이 아름답네요. 한복이 참으로 곱습니다. 어느 포목점에서 만드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것은 저희 어머니께서 늘 부탁하시는 바느질 공방이 있지요. 저와 같은 곳에서 만드시나 봅니다. 저도 똑같은 한복이 있거든요. 그때 옆에 있던 현도가 헛기침을 하며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아, 제 오라버니도 함께 왔습니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서로 인사하시지요. 낭자, 안녕하시오. 저는 현도라 합니다. 저는 연정이라 합니다. 그 말에 현도와 진짜 연정은 동시에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당신이 그 망나니 도령. 아니, 낭자가. 연정은 모든 상황을 깨닫고는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속마음, 사내란 다 똑같구나. 멀쩡하게 생겨서는 망나니 노릇까지 하며 나와의 혼인을 피하려 하다니. 연정은 너무 속상하여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를 뛰쳐나갔습니다. 현도는 급하게 뛰어가는 연정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낭자가 내 혼인 상대였다니. 내가 오늘 큰 실수를 저질렀구나. 그때 정자에 있던 처녀가 쓰개 치마를 벗었습니다. 그녀는 다름 아닌 연정의 몸종, 금단이었습니다. 어젯밤 현도의 방에 귀신 변장을 하고 찾아간 것도 바로 금단이었습니다. 현도가 연정을 따라가려고 하자 금단은 그를 막아야만 했습니다. 어머나. 아야. 금단은 일부러 비틀거리며 넘어졌고
현도는 하는 수 없이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시오. 제가 오랜만에 바깥 출입을 하다 보니 이런 흙길이 서툴러서요. 죄송하지만 저를 좀 부축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현도는 아무 말 없이 금단이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단이가 중심을 잃은 척 현도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어머, 제가 오늘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현도는 멀어져 가는 연정의 뒷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결국 현도는 발목을 다쳤다는 금단이를 그녀가 알려준 집대문 앞까지 부축해 주었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내일 이 시간에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은혜라니요. 괜찮습니다. 아니요, 저는 도련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날 밤, 현도는 이불에 누워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연정 낭자의 모습만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나만 생각했구나. 혼인을 앞두고 다른 여인을 만났으니 사내가 되어 한심한 짓만 하고 다녔어. 연정 낭자에게 큰 상처를 주었구나. 한편 연정의 집에서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현도 도령이 술에 취해 길에 쓰러졌는데 고운 한복을 입은 처자가 그를 데려갔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연정은 그 처자가 금단이라고 직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에도 파혼을 당하겠구나. 그녀의 표정은 어두워졌습니다. 연정은 옷장을 열어 문제의 한복을 꺼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치맛자락에서 아주 미세한 흙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이 흙은 언제 묻은 거지? 나는 넘어진 적이 없는데. 그 순간 정자에서 넘어진 척하던 금단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연정은 모든 것을 깨닫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내 한복을 입고 정자에 있던 여인이 금단이었군. 감히 종면 주제의 양반인 나를. 분노에 휩싸인 연정은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금단이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금단아, 소문을 들으니 내가 또 파혼을 당할 것 같더구나. 차라리 잘된 일이다. 그 망나니 도령과 평생을 살 생각을 하니 끔찍했었거든. 아씨, 어찌 그런 말씀을. 너만 알고 있거라. 사실 건너 마을에 돈 많고 잘생긴 만수 도련님이라고 있지 않느냐. 난 그 도련님과 혼인하고 싶어 아버지께 말씀드릴 참이다. 아씨, 만수 도련님은 몸이 아프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아니다. 그건 다 거짓 소문이다. 사실은 나와 혼인하고 싶어서 일부러 그런 소문을 냈다고 하더구나. 참으로 다정하지 않느냐? 아씨, 그래도 사내는 것과 속이 다를 수 있사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 나를 생각해주니 정말 고맙구나. 방문을 나선 금단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녀는 곧장 만수 도령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담 너머로 보니 과연 소문과 달리 만수 도령은 매우 건강하고 사내다워 보였습니다. 속마음, 아씨 말대로 정말 멋있구나. 이 고을 제일의 땅 부자라지. 내가 지금 망나니 현도 도령에게 매달릴 때가 아니었어. 그날 밤, 금단은 현도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귀신으로 변장하고 술에 취해 잠든 만수 도령의 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넌 연정이란 처자와 혼인을 하면 집안이 망하고 올해 부모님이 돌아가실 것이다. 허나 내일 사찰에 가면 부처님께 절을 하는 처자가 있을 터, 그 처자와 혼인하면 운수대통할 것이다. 금단은 말을 마치고 돌아서려 했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만수 도령이 그녀의 발목을 꽉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잡았구나. 한양에 있던 기생솔비가 아니더냐. 금단은 도망치려다 방바닥에 벌러덩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과거 시험을 보기 전 기로에서 너를 만났었지. 그때와 내가 많이 달라졌나 보구나. 여전히 똑같은 수법을 쓰고 있구나. 기생솔비야. 다음 날 새벽, 금단은 그녀의 기둥서방 노릇을 하던 천석과 함께 감옥에 갇혔습니다. 내가 욕심부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건만.
아주 꼴 좋구먼. 기둥서방이라는 게 매일 도박으로 빚만 지니 내가 이렇게라도 해서 먹고 산 것이 아니요. 그때 만수 도령과 함께 연정아 씨가 감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만수 도련님은 내 사촌 오라버니다. 너에게 당하는 현도 도령이 불쌍하여 내가 도움을 청했지. 내 삶이 부러웠다면 내 마음씨부터 곱게 먹어야 하지 않았겠느냐? 잘못된 행동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올곧은 마음은 결국 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해라. 연정은 사람들을 시켜 금단이가 현도를 가둬둔 곳을 알아내고 그를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현도는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연정은 현도의 곁에서 지극정성으로 그를 간호했습니다. 당신도 참 정이 많은 사람이군요. 싫은 소리도 못하고 참으로 못났습니다. 그때 현도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는 애절한 눈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연정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현도의 손이 연정의 손을 소중하게 감싸 쥐었습니다. 난 낭자를 벚꽃 아래에서 처음 보았을 때부터 심장이 뛰었소. 내 여인이 될 사람임을 알아보지 못해 미안하오. 연정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현도는 그대로 연정의 손을 잡아당겨 그녀의 탐스러운 입술을 부드럽게 훔쳤습니다. 그리하여 망나니 현도는 연정아 씨와 혼인한 후 모든 방황을 끝내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과거 시험 공부에 열중했고 그 해의 연정은 첫 아이를 임신하는 경사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현도는 과거에 급제하여 집안을 일으켰습니다. 연정의 아이는 복덩이라 불렸고 두 사람은 때는 조선시대 어느 한적한 마을의 뒷골목에는 망나니 도령으로 불리는 한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현도였습니다. 그는 양반 가문의 자제로서 늘 값비싼 도포를 입고 머리에는 갓을 쓰고 다녔지만 그의 허리춤에는 책 대신 술병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현도의 부모님은 마을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고 마을 사람들 역시 그를 손가락질하며 피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현도는 아침에 눈을 뜨면 밥상보다 술상부터 찾았고 서재가 아닌 주막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한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현도는 여느 때와 같이 주막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현도 도련님, 이제 그만 술 드시고 댁으로 돌아가셔야지요. 에이, 술맛 떨어지게 무슨 소리. 아직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이리 섭섭한 소리를 하다니. 주모, 여기 술 한 병 더 가져오시오. 현도의 주정은 시작되었습니다. 주막에 있던 다른 손님들은 슬슬 자리를 피할 채비를 했습니다. 쯧쯧, 저 망나니 주정이 또 시작되었군. 어서 일어나야겠네? 자네들은 시를 아는가? 달도 밝고, 술도 밝고, 그리고 현도는 고개를 돌려 주모를 쳐다보더니 이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쯧, 주모 얼굴은 접고, 내가 비록 망난이라 소문은 났어도 정은 많다지. 얼어 죽을 정은 무슨. 말썽만 많구먼. 아니에요. 저리 보여도 저 도령, 본디 정이 많은 사내였지요. 그리고 그놈의 정 때문에 절이 망가진 것이고요. 그것은 또 무슨 소리인가? 일편단심 연모하던 여인이 다른 사내에게 가버린 후로 절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먼요. 쯧쯧. 헌데 더 정신 못 차리게 생겼어. 왜요? 무슨 일이라도. 저기 아랫마을 박찬판 댁 아씨, 혼례가 파혼되었다는 소문 못 들었는가? 아, 신랑 될 사람이 도망을 갔다고 하던데요. 그렇다네. 헌데 그 파혼한 아씨의 새 신랑감으로 누굴 부른 줄 아는가? 누구요? 설마. 바로 저 망나니, 현도 도령이라네. 허. 그 아씨 인생도 참 기구하게 됐구먼요. 한편 박찬판 댁에서는 딸 연정아 씨가 아버지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그 망나니 도령과 혼인을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럼 어찌하겠느냐?
파혼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들어오던 혼처마저 다 끊겼는데 그렇다 해도 저는 싫습니다. 너를 배신하고 도망간 그놈보다는 10배는 낫다. 현도 도령은 본디 머리도 명석하고 힘도 장사라고 하더구나. 연정은 아버지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망나니로 소문난 사내와 혼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몸종 금단이가 답답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아씨, 방 안에서 그리 왔다 갔다 하시면 정신 사납습니다. 무슨 일인지 저한테라도 말해보셔요. 금단아, 너는 그 망나니 도령을 아느냐? 알지요. 멀쩡하던 도령이 연모하던 여인을 잊지 못해 절이 망가졌다고들 하지요. 저는 오히려 그런 현도 도령이야말로 사내 중에 사내라는 생각이 드는구먼요. 금단이, 너는 큰일 날 소리를 하는구나. 혼인을 했는데도 그 여인을 못 잊고 그리 산다면 내 인생은 어찌 되는 것이냐? 웜에. 아씨, 설마 그 망나니 도령과 혼인하셔요? 아버님께서 그리 결정하셨다고 하는군. 난 왜 이리 사내복이 없는 것일까? 전 아씨가 부럽기만 하네요. 그 고운 얼굴이며 몸매며. 저라면 그 도령님과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연정은 희죽희죽 웃고 있는 금단이를 보았습니다. 참으로 그 모습이 순수해 보였습니다. 내가 속물인 것일까? 잠시 후 금단은 무언가 깊은 생각에 빠져 연정이가 불러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금단아, 무슨 생각을 그리 하느냐? 아이고. 아씨,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다. 어서 나가보거라. 그러던 어느 날 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리고 스산한 바람과 함께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망나니 도령 현도는 그날도 술에 만취되어 비틀거리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술을 조금 마셨는데도 세상이 빙빙 도는구나. 마당은 왜 이리 나한테 다가오는 것이며 팻마루는 왜 이리 높은 것이야. 현도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가 깔려있는 이불 위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세상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잠시 후 현도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서늘한 여인의 목소리에 비몽사몽간에 부스스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소복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친 처녀 귀신이 현도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술에 취한 현도는 그것이 귀신인지 사람인지 구분도 못한 채 귀찮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네 신대 남의 잠을 깨우는 게냐? 시끄럽구나. 어서 나가거라. 다시 한번 말할 것이니 잘 듣거라. 내일 밤 절대 술을 마시지 말고 마을 어귀 느티나무 정자 아래로 가보거라. 너는 절대 부모님이 맺어주는 여인과 혼인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하면 한 해를 넘기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지극. 뭐라고 했느냐? 어허, 이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내가 참으로 운이 좋은 줄 알아라. 만약 떠나간 그 여인과 혼인을 했다면 너의 부모님이 돌아가실 운명이었다. 그게 정말이냐? 내 말을 귓등으로 들었느냐?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내일 밤 느티나무 아래 정자로 가보면 고운 한복을 입은 처녀가 있을 것이다. 그 처녀와 혼인을 하거라. 그리하면 과거에 급제할 뿐만 아니라 높은 벼슬에 올라 너희 능력을 천하에 떨칠 것이다. 그 말을 들은 현도는 그대로 뒤로 벌러덩 넘어가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도는 깨질 듯한 머리를 부여잡고 일어나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때 어젯밤 일이 떠올랐습니다. 뭐지? 꿈이었나? 꿈이라기엔 너무 생생한데. 현도는 술김에 겪은 일이라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망나니로 사는 것도 지긋지긋했습니다. 오늘 밤 느티나무 정자에 가보면 알게 되겠지. 한편 연정은 망나니 도령에게 시집갈 생각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그런데 마당을 오가는 금단이는 무엇이 그리 즐거운지 연신 희죽거렸습니다. 금단아,
무엇이 그리 좋은 것이냐? 아, 그런 일이 좀 있구먼요. 그러지 말고 나에게도 말을 해다오. 아니요. 금단은 갑자기 얼굴을 굳히더니 부엌으로 휙 들어가 버렸습니다. 연정은 답답한 마음에 바람이라도 쐬러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쓰개 치마를 두르고 한들거리는 봄바람을 맞으며 걸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숲길에 다다랐습니다. 연정은 벚꽃 향기에 취해 걷다가 경치가 좋은 큰 바위 위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나의 삶이 지금 이 순간과 같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말은 낭자의 말이 맞습니다. 삶이 오늘만 같다면 참 살아볼 만할 것 같군요. 연정은 낯선 사내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눈앞에는 생각지도 못한 훤칠한 사내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속마음, 이런 사내를 지아비로 맞을 수만 있다면 무슨 고민이 있겠는가? 옆에 잠시 앉아도 되겠습니까? 네, 앉으시지요. 낭자도 무슨 고민되는 일이 있나 봅니다. 네, 있지요. 헌데 저만 있는 것은 아닌 듯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있지요. 혹시 혼인 문제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같은 고민을 하는 것도 인연인데 서로 얘기나 해볼까요? 어차피 우린 다시 만날 사이도 아니니 말입니다. 그것도 참 좋은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 혼인하기로 한 여인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정해주신 인연이라 마음에도 없는 혼인을 하게 되었지요. 헌데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오늘 밤 느티나무 정자에 가면 제 운명의 여인이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 처녀와 혼인하지 않으면 제가 오래 살지 못한다고 하더이다. 참으로 기이한 꿈이군요. 오늘 밤 좋은 대피를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비슷합니다. 부모님께서 맺어주신 인연이라 거절할 수도 없고 참 답답할 따름입니다. 연정은 앞으로 남편이 될 사람의 흠을 낯선 이에게 말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만개한 벚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속마음, 이런 낭자라면 평생을 함께할 수 있을 텐데. 오늘 밤 만나는 여인도 이 낭자 같았으면 좋겠구나. 속마음, 이 사내는 망나니 같지도 않고 말도 잘 통하는데 이런 분이 내 서방님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무심코 고개를 돌린 현도가 미소 짓는 연정의 모습을 보고 말했습니다. 저를 보고 웃으셨습니까? 어머, 아닙니다. 오늘 하루가 참 좋아서 그럽니다. 그냥 던진 말에 그리 반응하시니 꼭 놀란 토끼 같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마주보다가 그만 웃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통하니 어떤 말이든 즐거웠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만 오누이처럼 지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사실 저녁에 정자나무에서 처음 보는 낭자에게 말을 거는 것이 영 어색할 것 같아서요. 호호,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누이가 되어 드리지요. 오라버니. 현도는 장난스럽게 웃는 연정의 모습에 넋을 잃었습니다. 두 사람은 진짜 오누이가 된 것처럼 저작거리를 거닐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지고 두 사람은 약속 장소인 느티나무 정자 아래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현도의 꿈에서처럼 쓰개 치마를 쓴 처녀가 고운 한복을 입고 정자에 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진짜 낭자가 있구나. 오라버니, 어서 가서 말을 걸어보세요. 누이가 먼저 말을 걸어주면 아니 되겠느냐. 오라버니도 참, 그리 숙기가 없어서야. 저를 만나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러고 보니 정말 그렇구나. 누이를 만난 것이 나에게는 큰 행운이구나. 연정은 자신을 만난 게 행운이라는 말에 기분이 묘해졌습니다. 그녀는 앞장서서 정자에 있는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여인의 한복이 어딘가 익숙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속마음, 나와 똑같은 옷감으로 만들었나 보구나. 헌데 옷고름 매무새까지 같다니.
참으로 풍경이 아름답지요. 뒤돌아 있던 여인은 연정을 힐끗 보더니 황급히 다시 등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네. 풍경이 아름답네요. 한복이 참으로 곱습니다. 어느 포목점에서 만드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것은 저희 어머니께서 늘 부탁하시는 바느질 공방이 있지요. 저와 같은 곳에서 만드시나 봅니다. 저도 똑같은 한복이 있거든요. 그때 옆에 있던 현도가 헛기침을 하며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아, 제 오라버니도 함께 왔습니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서로 인사하시지요. 낭자, 안녕하시오. 저는 현도라 합니다. 저는 연정이라 합니다. 그 말에 현도와 진짜 연정은 동시에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당신이 그 망나니 도령. 아니, 낭자가. 연정은 모든 상황을 깨닫고는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속마음, 사내란 다 똑같구나. 멀쩡하게 생겨서는 망나니 노릇까지 하며 나와의 혼인을 피하려 하다니. 연정은 너무 속상하여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를 뛰쳐나갔습니다. 현도는 급하게 뛰어가는 연정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낭자가 내 혼인 상대였다니. 내가 오늘 큰 실수를 저질렀구나. 그때 정자에 있던 처녀가 쓰개 치마를 벗었습니다. 그녀는 다름 아닌 연정의 몸종, 금단이었습니다. 어젯밤 현도의 방에 귀신 변장을 하고 찾아간 것도 바로 금단이었습니다. 현도가 연정을 따라가려고 하자 금단은 그를 막아야만 했습니다. 어머나. 아야. 금단은 일부러 비틀거리며 넘어졌고 현도는 하는 수 없이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시오. 제가 오랜만에 바깥 출입을 하다 보니 이런 흙길이 서툴러서요. 죄송하지만 저를 좀 부축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현도는 아무 말 없이 금단이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단이가 중심을 잃은 척 현도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어머, 제가 오늘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현도는 멀어져가는 연정의 뒷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결국 현도는 발목을 다쳤다는 금단이를 그녀가 알려준 집대문 앞까지 부축해 주었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내일 이 시간에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은혜라니요. 괜찮습니다. 아니요, 저는 도련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날 밤 현도는 이불에 누워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연정 낭자의 모습만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나만 생각했구나. 혼인을 앞두고 다른 여인을 만났으니 사내가 되어 한심한 짓만 하고 다녔어. 연정 낭자에게 큰 상처를 주었구나. 한편 연정의 집에서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현도 도령이 술에 취해 길에 쓰러졌는데 고운 한복을 입은 처자가 그를 데려갔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연정은 그 처자가 금단이라고 직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에도 파혼을 당하겠구나. 그녀의 표정은 어두워졌습니다. 연정은 옷장을 열어 문제의 한복을 꺼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치맛자락에서 아주 미세한 흙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이 흙은 언제 묻은 거지? 나는 넘어진 적이 없는데. 그 순간 정자에서 넘어진 척하던 금단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연정은 모든 것을 깨닫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내 한복을 입고 정자에 있던 여인이 금단이었군. 감히 종면 주제의 양반인 나를. 분노에 휩싸인 연정은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금단이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금단아, 소문을 들으니 내가 또 파혼을 당할 것 같더구나. 차라리 잘된 일이다. 그 망나니 도령과 평생을 살 생각을 하니 끔찍했었거든. 아씨, 어찌 그런 말씀을. 너만 알고 있거라. 사실 건너 마을에 돈 많고 잘생긴 만수 도련님이라고 있지 않느냐. 난 그 도련님과 혼인하고 싶어 아버지께 말씀드릴 참이다. 아씨,
만수 도련님은 몸이 아프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아니다. 그건 다 거짓 소문이다. 사실은 나와 혼인하고 싶어서 일부러 그런 소문을 냈다고 하더구나. 참으로 다정하지 않느냐? 아씨, 그래도 사내는 것과 속이 다를 수 있사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 나를 생각해주니 정말 고맙구나. 방문을 나선 금단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녀는 곧장 만수 도령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담 너머로 보니 과연 소문과 달리 만수 도령은 매우 건강하고 사내다워 보였습니다. 속마음, 아씨 말대로 정말 멋있구나. 이 고을 제1의 땅 부자라지. 내가 지금 망나니 현도 도령에게 매달릴 때가 아니었어. 그날 밤 금단은 현도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귀신으로 변장하고 술에 취해 잠든 만수 도령의 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넌 연정이란 처자와 혼인을 하면 집안이 망하고 올해 부모님이 돌아가실 것이다. 허나 내일 사찰에 가면 부처님께 절을 하는 처자가 있을 터, 그 처자와 혼인하면 운수대통할 것이다. 금단은 말을 마치고 돌아서려 했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만수 도령이 그녀의 발목을 꽉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잡았구나. 한양에 있던 기생솔비가 아니더냐. 금단은 도망치려다 방바닥에 벌러덩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과거 시험을 보기 전 기로에서 너를 만났었지. 그때와 내가 많이 달라졌나 보구나. 여전히 똑같은 수법을 쓰고 있구나. 기생솔비야. 다음 날 새벽, 금단은 그녀의 기둥서방 노릇을 하던 천석과 함께 감옥에 갇혔습니다. 내가 욕심부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건만. 아주 꼴 좋구먼. 기둥서방이라는 게 매일 도박으로 빚만 지니 내가 이렇게라도 해서 먹고 산 것이 아니오. 그때 만수 도령과 함께 연정아 씨가 감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만수 도련님은 내 사촌 오라버니다. 너에게 당하는 현도 도령이 불쌍하여 내가 도움을 청했지. 내 삶이 부러웠다면 내 마음씨부터 곱게 먹어야 하지 않았겠느냐? 잘못된 행동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올곧은 마음은 결국 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해라. 연정은 사람들을 시켜 금단이가 현도를 가둬둔 곳을 알아내고 그를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현도는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연정은 현도의 곁에서 지극정성으로 그를 간호했습니다. 당신도 참 정이 많은 사람이군요. 싫은 소리도 못하고 참으로 못났습니다. 그때 현도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는 애절한 눈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연정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현도의 손이 연정의 손을 소중하게 감싸 쥐었습니다. 난 낭자를 벚꽃 아래에서 처음 보았을 때부터 심장이 뛰었소. 내 여인이 될 사람임을 알아보지 못해 미안하오. 연정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현도는 그대로 연정의 손을 잡아당겨 그녀의 탐스러운 입술을 부드럽게 훔쳤습니다. 그리하여 망나니 현도는 연정아 씨와 혼인한 후 모든 방황을 끝내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과거 시험 공부에 열중했고 그 해의 연정은 첫 아이를 임신하는 경사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현도는 과거에 급제하여 집안을 일으켰습니다. 연정의 아이는 복덩이라 불렸고 두 사람은 때는 조선시대 어느 한적한 마을의 뒷골목에는 망나니 도령으로 불리는 한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현도였습니다. 그는 양반 가문의 자제로서 늘 값비싼 도포를 입고 머리에는 갓을 쓰고 다녔지만 그의 허리춤에는 책 대신 술병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현도의 부모님은 마을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고 마을 사람들 역시 그를 손가락질하며 피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현도는 아침에 눈을 뜨면 밥상보다 술상부터 찾았고 서재가 아닌 주막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한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현도는 여느 때와 같이 주막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현도 도련님, 이제 그만 술 드시고 댁으로 돌아가셔야지요. 에이, 술맛 떨어지게 무슨 소리.
아직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이리 섭섭한 소리를 하다니. 주모, 여기 술 한 병 더 가져오시오. 현도의 주정은 시작되었습니다. 주막에 있던 다른 손님들은 슬슬 자리를 피할 채비를 했습니다. 쯧쯧, 저 망나니 주정이 또 시작되었군. 어서 일어나야겠네? 자네들은 시를 아는가? 달도 밝고, 술도 밝고, 그리고 현도는 고개를 돌려 주모를 쳐다보더니 이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쯧, 주모 얼굴은 접고. 내가 비록 망난이라 소문은 났어도 정은 많다지. 얼어 죽을 정은 무슨. 말썽만 많구먼. 아니에요. 저리 보여도 저 도령, 본디 정이 많은 사내였지요. 그리고 그놈의 정 때문에 절이 망가진 것이고요. 그것은 또 무슨 소리인가? 일편단심 연모하던 여인이 다른 사내에게 가버린 후로 절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먼요. 쯧쯧. 헌데 더 정신 못 차리게 생겼어. 왜요? 무슨 일이라도. 저기 아랫마을 박찬판 댁 아씨, 혼례가 파혼되었다는 소문 못 들었는가? 아, 신랑 될 사람이 도망을 갔다고 하던데요. 그렇다네. 헌데 그 파혼한 아씨의 새 신랑감으로 누굴 부른 줄 아는가? 누구요? 설마. 바로 저 망나니, 현도 도령이라네. 허. 그 아씨 인생도 참 기구하게 됐구먼요. 한편 박찬판 댁에서는 딸 연정아 씨가 아버지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그 망나니 도령과 혼인을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럼 어찌하겠느냐? 파혼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들어오던 혼처마저 다 끊겼는데 그렇다 해도 저는 싫습니다. 너를 배신하고 도망간 그놈보다는 10배는 낫다. 현도 도령은 본디 머리도 명석하고 힘도 장사라고 하더구나. 연정은 아버지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망나니로 소문난 사내와 혼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몸종 금단이가 답답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아씨, 방 안에서 그리 왔다 갔다 하시면 정신 사납습니다. 무슨 일인지 저한테라도 말해보셔요. 금단아, 너는 그 망나니 도령을 아느냐? 알지요. 멀쩡하던 도령이 연모하던 여인을 잊지 못해 절이 망가졌다고들 하지요. 저는 오히려 그런 현도 도령이야말로 사내 중에 사내라는 생각이 드는구먼요. 금단이, 너는 큰일 날 소리를 하는구나. 혼인을 했는데도 그 여인을 못 잊고 그리 산다면 내 인생은 어찌 되는 것이냐? 웜에. 아씨, 설마 그 망나니 도령과 혼인하셔요? 아버님께서 그리 결정하셨다고 하는군. 난 왜 이리 사내복이 없는 것일까? 전 아씨가 부럽기만 하네요. 그 고운 얼굴이며 몸매며. 저라면 그 도령님과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연정은 희죽희죽 웃고 있는 금단이를 보았습니다. 참으로 그 모습이 순수해 보였습니다. 내가 속물인 것일까? 잠시 후 금단은 무언가 깊은 생각에 빠져 연정이가 불러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금단아, 무슨 생각을 그리 하느냐? 아이고. 아씨,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다. 어서 나가보거라. 그러던 어느 날 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리고 스산한 바람과 함께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망나니 도령 현도는 그날도 술에 만취되어 비틀거리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술을 조금 마셨는데도 세상이 빙빙 도는구나. 마당은 왜 이리 나한테 다가오는 것이며 툇마루는 왜 이리 높은 것이야. 현도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가 깔려있는 이불 위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세상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잠시 후 현도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서늘한 여인의 목소리에 비몽사몽간에 부스스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소복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친 처녀 귀신이 현도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술에 취한 현도는
그것이 귀신인지 사람인지 구분도 못한 채 귀찮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네 신데 남의 잠을 깨우는 게냐? 시끄럽구나. 어서 나가거라. 다시 한번 말할 것이니 잘 듣거라. 내일 밤 절대 술을 마시지 말고 마을 어귀 느티나무 정자 아래로 가보거라. 너는 절대 부모님이 맺어주는 여인과 혼인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하면 한 해를 넘기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지급. 뭐라고 했느냐? 어허, 이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내가 참으로 운이 좋은 줄 알아라. 만약 떠나간 그 여인과 혼인을 했다면 너의 부모님이 돌아가실 운명이었다. 그게 정말이냐? 내 말을 귓등으로 들었느냐?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내일 밤 느티나무 아래 정자로 가보면 고운 한복을 입은 처녀가 있을 것이다. 그 처녀와 혼인을 하거라. 그리하면 과거에 급제할 뿐만 아니라 높은 벼슬에 올라 너희 능력을 천하에 떨칠 것이다. 그 말을 들은 현도는 그대로 뒤로 벌러덩 넘어가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도는 깨질 듯한 머리를 부여잡고 일어나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때 어젯밤 일이 떠올랐습니다. 뭐지? 꿈이었나? 꿈이라기엔 너무 생생한데. 현도는 술김에 겪은 일이라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망나니로 사는 것도 지긋지긋했습니다. 오늘 밤 느티나무 정자에 가보면 알게 되겠지. 한편 연정은 망나니 도령에게 시집갈 생각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그런데 마당을 오가는 금단이는 무엇이 그리 즐거운지 연신 희죽거렸습니다. 금단아, 무엇이 그리 좋은 것이냐? 아, 그런 일이 좀 있구먼요. 그러지 말고 나에게도 말을 해다오. 아니요. 금단은 갑자기 얼굴을 굳히더니 부엌으로 휙 들어가 버렸습니다. 연정은 답답한 마음에 바람이라도 쐬러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쓰개 치마를 두르고 한들거리는 봄바람을 맞으며 걸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숲길에 다다랐습니다. 연정은 벚꽃 향기에 취해 걷다가 경치가 좋은 큰 바위 위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나의 삶이 지금 이 순간과 같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말은 낭자의 말이 맞습니다. 삶이 오늘만 같다면 참 살아볼 만할 것 같군요. 연정은 낯선 사내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눈앞에는 생각지도 못한 훤칠한 사내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속마음, 이런 사내를 지아비로 맞을 수만 있다면 무슨 고민이 있겠는가? 옆에 잠시 앉아도 되겠습니까? 네, 앉으시지요. 낭자도 무슨 고민되는 일이 있나 봅니다. 네, 있지요. 헌데 저만 있는 것은 아닌 듯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있지요. 혹시 혼인 문제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같은 고민을 하는 것도 인연인데 서로 얘기나 해볼까요? 어차피 우린 다시 만날 사이도 아니니 말입니다. 그것도 참 좋은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 혼인하기로 한 여인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정해주신 인연이라 마음에도 없는 혼인을 하게 되었지요. 헌데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오늘 밤 느티나무 정자에 가면 제 운명의 여인이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 처녀와 혼인하지 않으면 제가 오래 살지 못한다고 하더이다. 참으로 기이한 꿈이군요. 오늘 밤 좋은 대피를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비슷합니다. 부모님께서 맺어주신 인연이라 거절할 수도 없고 참 답답할 따름입니다. 연정은 앞으로 남편이 될 사람의 흠을 낯선 이에게 말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만개한 벚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속마음, 이런 낭자라면 평생을 함께할 수 있을 텐데. 오늘 밤 만나는 여인도 이 낭자 같았으면 좋겠구나. 속마음, 이 사내는 망나니 같지도 않고 말도 잘 통하는데 이런 분이 내 서방님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무심코 고개를 돌린 현도가 미소 짓는 연정의 모습을 보고 말했습니다. 저를 보고 웃으셨습니까? 어머, 아닙니다. 오늘 하루가 참 좋아서 그럽니다. 그냥 던진 말에 그리 반응하시니 꼭 놀란 토끼 같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마주보다가 그만 웃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통하니 어떤 말이든 즐거웠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만 오누이처럼 지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사실 저녁에 정자나무에서 처음 보는 낭자에게 말을 거는 것이 영 어색할 것 같아서요. 호호,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누이가 되어 드리지요. 오라버니, 현도는 장난스럽게 웃는 연정의 모습에 넋을 잃었습니다. 두 사람은 진짜 오누이가 된 것처럼 저작거리를 거닐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지고 두 사람은 약속 장소인 느티나무 정자 아래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현도의 꿈에서처럼 쓰개 치마를 쓴 처녀가 고운 한복을 입고 정자에 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진짜 낭자가 있구나. 오라버니, 어서 가서 말을 걸어보세요. 누이가 먼저 말을 걸어주면 아니 되겠느냐. 오라버니도 참, 그리 숙기가 없어서야. 저를 만나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러고 보니 정말 그렇구나. 누이를 만난 것이 나에게는 큰 행운이구나. 연정은 자신을 만난 게 행운이라는 말에 기분이 묘해졌습니다. 그녀는 앞장서서 정자에 있는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여인의 한복이 어딘가 익숙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속마음, 나와 똑같은 옷감으로 만들었나 보구나. 헌데 옷고름 매무새까지 같다니. 참으로 풍경이 아름답지요. 뒤돌아 있던 여인은 연정을 힐끗 보더니 황급히 다시 등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네. 풍경이 아름답네요. 한복이 참으로 곱습니다. 어느 포목점에서 만드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것은 저희 어머니께서 늘 부탁하시는 바느질 공방이 있지요. 저와 같은 곳에서 만드시나 봅니다. 저도 똑같은 한복이 있거든요. 그때 옆에 있던 현도가 헛기침을 하며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아, 제 오라버니도 함께 왔습니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서로 인사하시지요. 낭자, 안녕하시오. 저는 현도라 합니다. 저는 연정이라 합니다. 그 말에 현도와 진짜 연정은 동시에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당신이 그 망나니 도령. 아니, 낭자가. 연정은 모든 상황을 깨닫고는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속마음, 사내란다 똑같구나. 멀쩡하게 생겨서는 망나니 노릇까지 하며 나와의 혼인을 피하려 하다니. 연정은 너무 속상하여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를 뛰쳐나갔습니다. 현도는 급하게 뛰어가는 연정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낭자가 내 혼인 상대였다니. 내가 오늘 큰 실수를 저질렀구나. 그때 정자에 있던 처녀가 쓰개 치마를 벗었습니다. 그녀는 다름 아닌 연정의 몸종, 금단이었습니다. 어젯밤 현도의 방에 귀신 변장을 하고 찾아간 것도 바로 금단이었습니다. 현도가 연정을 따라가려고 하자 금단은 그를 막아야만 했습니다. 어머나. 아야. 금단은 일부러 비틀거리며 넘어졌고 현도는 하는 수 없이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시오. 제가 오랜만에 바깥 출입을 하다 보니 이런 흙길이 서툴러서요. 죄송하지만 저를 좀 부축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현도는 아무 말 없이 금단이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단이가 중심을 잃은 척 현도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어머, 제가 오늘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현도는 멀어져가는 연정의 뒷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결국 현도는 발목을 다쳤다는 금단이를 그녀가 알려준 집대문 앞까지 부축해 주었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내일 이 시간에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은혜라니요. 괜찮습니다. 아니요,
저는 도련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날 밤, 현도는 이불에 누워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연정 낭자의 모습만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나만 생각했구나.